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창현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태에 관한 정의입니다. 자, 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미리 배운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만약에 그걸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태를 정확히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걸 듣고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뭐였죠? 그렇습니다. 영어의 자리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르고요. 이 자리라는 개념이 영어에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영어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의 자리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겠죠. 우리말이 우리에게 익숙하듯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예,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의미상 주어, 의미상 목적어와 같은 의미상의 개념이었어요. 우리말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겉과 속이 다르다니까. 겉으로는 의미상 주어인데 실질적인 문맥상 의미상 주어인데, 그럼 주어가 원래 주어 자리에 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주어 자리에, 형식상 주어 자리에 의미상 주어가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주어가 아닌 경우가 있다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리나 그런 의미상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 문장 해석에서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해석자라기 위한 거잖아. 그런 맥락에서 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반복합니다. 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태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이나 영작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개념적 정리가 중요한데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잡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태를 간단히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죠? 태를 정의해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태는 동사의 모양이에요. 그죠? 동사의 모양. 모양 태자잖아. 한자로 하면 태자인데 뭐 써보라고? 아이, 왜 이래? 힘들게 하지 마. 응? 그래서 동사의 모양이 태인데 그 모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이 능동태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 우리가 이게 주어 그러면은 형식상 문법적인 주어 자리잖아요. 그죠? 주로 서술 앞자리가 주어 자리였죠. 그때 의미상으로도 주어가 와요. 이러면 얼마나 평온한 세상이야. 문제가 없잖아. 의심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는 주어 그러면 그냥 주어야.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라고 해도 네가 과연 주어야? 의심해야 돼. 그치?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야.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잖아. 태가 나와도 개무시. 태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확인하는 어떤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죠? 따라서 주어 자리에 의미상 주어가 올 때의 동사형이 능동태입니다. 이 능동태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죠. 자연스럽게 그냥 읽는 문장이 능동태니까요. 그리고 기본형도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수동태죠. 우리가 배울 게 핵심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예, 수동태는 아이고 짜증나죠? 주어 자리에 의미상 목주어가 오는 기요. 수동태는. 그리고 동사형이 그래서 바뀌어요. be 플러스 pp.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뭐 vt가 뭐예요? 타동사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vi는 뭐예요? 자동사라고 하죠. 그죠? vt는 뭐예요? 타동사라고 하잖아요. 자동사, 타동사 정의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언급하면 타동사는 목주어가 있는 동사예요. 자동사는 목주어가 없는 동사예요. 그죠? 근데 목주어 개념이 없는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수동태는 일단 뭐가 전제 조건이야? 의미상 목주어가 있어야 돼요. 목주어가. 목주어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VT라고 하는 즉 BPP일 때 자동사 BP는 수동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맥락일 때가 있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변별력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love 순이야.
나는 순이를 좋아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문장의 맥락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얘는 주어예요. 얘는 서술어고요. 얘는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어 그러면 뭐가 빠졌다 그랬지? 예, 그렇죠. 여기 형식상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어 그러면 형식상 주어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3V라고 보통 문장을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모른다고? 그럼 따로 문장을 쭉 공부해. 선생님이 동영상 올려놓은 게 분명히 이제 당장 없더라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럼 문장 형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말로 하면 내가 순희를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형식상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의미상 주어가 들어갔고 형식상 목적어 자리에 의미상 목적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깔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짜자자잔 소리가 전개됩니다. 자, 이 오른쪽 대목은 우리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는 우리말에 있는 개념인데 지금 일로 넘어가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 영어식이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순이가 주어로 왔어요. 자, 동사가 love라고 가정해 봐요. 그럼 방금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말했냐 내가. 그죠? 이 문장에서 love가 서술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순이는 이 문장의 같은 문장이니까 분명히 뭐예요? 의미상 목적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의미상 목적어가 그죠? 형식상 주어 자리였죠. 이런 말은 우리말에 있어 없어? 우리말은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렵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했다. 즉 형식상 주어 자리에 뭐가 왔어요? 의미상 목적어가 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뭘 쓸 수 없어? 아유 당연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동사 모양을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죠 당연히. 야 의미상 주어 쓸 때도 러브 쓰고 의미상 목적어다 쓸 때 러브 쓰면 말이 되냐?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게 수동태 be loved라고 이 동사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죠? 개념이 이렇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바꾸는 실질적인 예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돼요. 그것도 또 사실 좀 복잡한 개념들이 존재하거든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수동태를 배우는 학생들은 수동태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뻥 아니야. 믿어줘. 아시겠죠? 자, 이렇다면 이제 수동태 개념이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상 목적어라는 개념, 의미상 주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됩니다. 특히 자리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태를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수동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것은 편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실전에는 못 써먹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수동태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동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동태 개념이었는데요. 개념 많이 하면 뭐하냐? 실제 나오면 못 써먹는데. 그 못 써먹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문장에 수동태가 나오면요. 수동태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동태인 줄 알아야 얘기를 뭘 할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만약에 수동태임을 알았다면요. 결국엔 해석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원래는 수동은 반드시 능동으로 바꿔 해석해야 돼. 왜? 해석은 우리말식인 거니까. 우리말이 없으니까. 그죠? 수동은 우리말이 없으니까 능동으로 바꿔야 우리말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요약하면 주어를 목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중에 수동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수동태를 반드시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못 가리면 이미 실력 없는 학생이야. 그럼 가렸다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번역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주어를 목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수동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개념은 이해하는 걸로 버리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서 몸에 배서 써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잘해주리라 믿습니다.